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공중보건학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규인데요. 이제는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오셨어요. 요 과목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필기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공중위생 관리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중위생 관리 법규를 쭉 보면요.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이란 뭘까요? 공중위생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가리켜서 공중위생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중위생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요. 그러면 미용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미용업이라는 것은 고객의 얼굴이라든지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가리켜서 미용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미용업 중에 피부는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미용업의 피부라고 하느냐 볼게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상태 분석을 하고 잠시만요. 네.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 관리, 제모, 눈썹 관리 등을 행하는 영업을 가리켜서 미용업의 중에 피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생 서비스의 수준 평가. 위생 서비스의 수준 평가를 보면요. 위생 서비스의 평가의 주기 방법, 위생 관리 등급의 기준은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주는데 이런 위생관리 등급이라든지 위생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위생 여러 가지 위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도지사나 구청 잠시만요. 네,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구청이 이것을 관리, 감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지사나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생관리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업소에는 녹색 등급. 여러분들 식당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보면 무궁화나 여러 가지로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식당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위생 서비스업 쪽에 관련해서 들어갈 때 딱 보면요. 녹색에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다든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위생적으로 최우수 업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노란색, 황색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우수 업소는 아니지만 우수 업소구나, 위생적으로 관리 가서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길 때 우수 업소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색 아무 색깔도 없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지적은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업소의 위생 규칙은 지키고 있는 업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별해서 나는 그래도 최우수 업소에 있는 그런 곳만 갈 거야 라고 하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만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걸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생관리 등급을 평가하고 실시하는 거는
2년마다 실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정위생업소의 신고를 볼게요. 신고,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제출 서류가 있겠죠. 제출 서류는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 네, 나는 이렇게 영업을 설비를 할 거야. 문은 이쪽에다 놓고, 뭐 베드는 이쪽에다 몇 개를 놓고, 여기는 뭐 욕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뭐 인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를 내가 그려가야 돼요. 대충 뭐 너무 뭐 반듯하게 그려갈 필요는 없지만 대충 내가 베드를 몇 개를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포는 어디에 놓을 것이고, 출입구는 어디이고, 창문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비 개요서를 해 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필증. 이 교육필증은 뭐냐면 위생 교육을 받은 교육필증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면허증. 원본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합격하면 국가 자격증을 줘요. 국가 자격증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국가 자격증을 가셔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 곳에 가셔서, 구청에 가셔서, 예, 내가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일단 신체 검사를 받게 돼요. 신체 검사를 받고 내가 아무런 이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면허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네, 영업 신고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다가 내가 변경해야 할 때가 있어. 조금 너무 손님이 많아. 그래서 더 넓혀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이 변경 신고를 보면요. 상호를 변경할 때. 좀 상호를 지금은 뭐 유앤미 에스테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뭐 CA 스킨랩으로 바꿀 거야 라고 이렇게 상호를 변경할 때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을 때 변경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그 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업 신고를 볼게요. 폐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영업 신고랑. 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20일 이내에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격. 면허증 소지자여야 돼요. 면허증 소지 받으려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이 미용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그 영업장 게시물이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게시물을 비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영업의 신고증. 내가 이러이러한 영업을 하려고 아까 쭉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증을 줘요. 그러면 그거 영업 신고증. 그다음에 요금표. 네, 요금표를 예전에는 이 요금표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왜 정해졌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약간 장애인이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펌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펌 하러 갔는데 여러 가지 뭐 클리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나 봐요. 해서 추가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판례가 있어서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젠 요금표를 정확하게 게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 명세표와 같은 그런 거를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얼굴 관리를 받고 얼굴 관리 3만 원, 뭐 팔 관리 2만 원이면 얼굴 관리 3만 원, 팔 관리 2만 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쫙 정산해서
보여준 다음에 사인을 받고 관리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요금표는 반드시 고객이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게시해 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것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증. 위생교육은 1년에 매년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데 그 받은 것을 걸어 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 영업장 게시물, 신고증, 요금표, 면허증, 원문과 위생, 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게시해 놔야 된다라는 거. 이 게시물의 1차는 경고인데 이제 2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3차에는 더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미용사의 면허를 볼게요. 미용사의 면허를 보면요. 여러분들 책 303페이지. 네, 303페이지를 보면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전문 대학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고 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그다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 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 이미용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이런 사람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면허를 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 보도록 할게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 네, 어떤 판단 능력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인데 예전에 정신질환을 알았지만 지금은 다 나았어.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중에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약이나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 또는 면허증 대여 행위로 면허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후에야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허증 재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용사의 면허 취소를 볼게요.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면허증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을 대여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규를 계속 보실 건데요.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6월 이내는 가능한데 6월 이상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 나오면 나 이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 6월 이내가 맞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6월 이내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요. 그런데 이 미용의 면허 취소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명령은 어떤 법령을 만드는 거는 복지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족부령이 하지만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거, 취소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걸 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치산자. 금치산자가 아까 그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마약,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는 면허를 취소해요. 그래서 내가 뭐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약물 중독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영업을 하는 도중에 약물 중독자라는 것을 됐다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면허 정지를 보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6월 이내에 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6월 이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을 할 수 있는 경우. 청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냐? 네. 네, 가끔 시험에 나와요, 청문. 청문. 어느 때 청문을 할 수 있느냐?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다음에 면허 정지 및 영업 정지, 시설 중지, 정지 좀 이게 좀 클 때 이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 명령을 했을 때 청문을 실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업 승계라든지 그런 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든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다시 한번 집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그래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미용업을 하는데 그 영업소 내에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 외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영업장소 외에 행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경우가 언제냐? 질병 등의 사정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장을 가서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례 등 전통의식 참여자가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우리 어때요? 신부 이렇게 할 때 화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할 때 직접 그곳에 가서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생교육 306페이지. 306페이지를 보면요. 예, 위생교육을 보면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요. 3시간 위생교육을 받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이 위생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생교육을 받을 때 절대 영업자가 가야 돼요. 사업자가 가야지 직원이 위생교육을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영업자가 가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위생교육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요. 그러면 이 규정에 맞는 위생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데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위촉 여러 가지 위촉이 아니라 위임받은 단체나 기관은 교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하며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나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막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유임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다가 유생교육을 해주세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그거예요. 미용협회에다 유생교육을 좀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단체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유생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유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경우에는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유생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6월 이내까지 이렇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6월 이내까지 교육을 이때까지 받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받을 수 없지만 6월 이내까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자료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이렇게 추려놨어요. 유생교육은 매년 3시간, 매년 3시간씩 받으면서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관리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유생교육을 받고 위생관리 기준은 뭐냐? 예.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생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과태료에 유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뭐냐면 기준에 미흡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회용 면도날은 1인에 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면도날을 사용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눈썹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눈썹 칼 같은 경우에는 1인 일회용이기 때문에 1인에 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수 이상이라는 거. 그러면 75룩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75룩수가 이제 조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75룩수가 어느 정도 밝기냐? 그랬더니 나한테 75개의 촛불을 켜놓으면 그 밝기가 75룩수래요. 그래갖고 우리 수업하다 말고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이 영업장 안의 조명은 75룩수 너무 어둡게 해놓는 게 아니라 75룩수 이상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빼기나 콧불 뚫기, 문신, 박피술, 의류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뭐 점빼기 가끔 레이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문신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박피술이에요. 필링 이런 의류 행위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및 의료 용구를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의류 용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대 사용 금지. 그다음에 영업 신고증이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요금표를 반드시 게시해놔야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정처분으로 들어갈게요.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책의 310페이지를 보세요. 310페이지를 보면 이제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의 종류라고 해서 일반 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준, 오염물질 종류와 허용 기준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 개선기간 뭐 이런 것들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개선명령 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중위생감시원이에요. 공중위생감시원을 보면요. 아까
어떤 령을 정하는 건 보건복지부 가족부령이 장관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뭐예요?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공중위생 감시원을 위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단체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을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위촉하는지를 자격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를 보면 네,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과 임명,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한테 또 그것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환경기사 2급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 그 다음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위생학 분야를 전공했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공중위생행정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자인데요. 공중위생 행정 분야에 3년 이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위촉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그거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촉 대상은 지금 그런 자격이 없지만 네, 이런 자격 조건이 돼서 위촉받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그렇게 나와요. 공중위생 행정 분야에 3년 이상 공무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이 아니라 경력자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도 위촉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또는 공중위생 관련 협회나 단체 직원 중에 장이 추천한 자는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촉을 받고 어떤 업무를 하느냐? 시설과 위생 상태. 아까 위생 기준 가서 보는 거야. 각 그 위생 피부 관리실에 딱 가서 이런 것들 위생 기준을 다 지키고 있는지 가서 위촉되신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경고로 그치고 그다음에 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하면 폐쇄 명령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관리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생 지도라든지 개선 명령이라든지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이행 여부. 여기가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그런 업무 범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영업장 폐쇄를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영업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느냐? 그러니까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이라는데 의료법에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성행, 그러니까 성 뭐 접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접대, 그러니까 뭐 성행위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풍속 영업의 규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폐쇄 명령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의료법도 의료법 아까 여러분들 문신이라든지 깃불뚫기라든지 박피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료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폐쇄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월 이내에 영업 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릴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폐쇄 명령을 받고 6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똑같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렸어. 폐쇄 명령. 영업 정지 명령을 딱 했는데 난 도저히 6개월까지 기다릴 정도의 이 영업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영업장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월이 지난 후에야만이 이 영업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고 똑같은 동종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업소가 폐쇄됐는지를 알게 하느냐 하면 시행 조치를 보면요. 영업소 간판과 영업 표지물을 제거를 해요. 간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해. 요즘 많이 보죠. 그 뉴스에 보면 코로나 거기에 발병 감염된 옷은 붙이잖아요. 이 스티커를 뭐 떼거나 그러면 벌금 뭐 300만 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듯이 그렇게 게시물을 부착해요. 그다음에 기구와 시설물을 봉인해. 사용할 수 없게끔 봉인을 해요. 그 봉인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그러면 또다시 더한 문제가 이제 실형을 살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선 폐쇄인데 뭐 저기겠죠? 폐쇄해서 이제 뭐 저기 해야겠죠. 아예 못하게 영업을 금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행정처분과 가태료를 볼게요. 행정처분과 가태료. 그래서 행정처분은 그거예요. 범칙금이 벌금이에요. 벌금. 과태료 그러니까 벌금과 가태료의 차이. 벌금은 내가 이거를 내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태료는 뭐예요? 내가 이걸 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계속 과태료만 붙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행정처분 이 벌칙금이 더 강하다라는 거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최고 세죠. 어떨 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폐쇄 명령을 아까 같이 이렇게 봉인을 해놓고 게시물을 부착하고 간판을 없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영업 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한 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용사, 피부 미용사가 무면허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가장 세요. 1년 이하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라는 거. 그다음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아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지유를 승계한 자로 한 달 이내로 이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지유를 승계하고 나면요. 1월 이내에 이걸 신고를 해야 돼요.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뭐 여러 가지 뭐 윤락행위라든지 그런 것들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라는 거.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보면요.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뭐냐? 아까 위생관리 기준에 벗어난 개선 명령을 하라고 1차 경고에서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그다음에 오염 기준이 너무 심각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영업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무면허로 업소 개설이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미용사 그러니까 했을 때 옆에서 직접 사람을 고객을 관리는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해줬어. 뭐 헤어에서는 그런 거겠죠. 바닥을 쓸어준다든지 뭐 가운을 입혀준다든지 그런 거가 있고
피부관리실에서는 뭐가 있냐면 해면을 빨아다 준다든지 뭐 수건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용 또는 피부 미용업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 범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6페이지 펴보세요. 316페이지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은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리가 이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책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이 영업장 폐쇄 명령일 때는 언제냐? 영업장 폐쇄명이 가장 언제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할 때 그게 가장 세요. 그럴 때는 무조건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거. 1차 위반도 없이 그냥 1차에서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손님에게 윤락 또는 음란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피부 미용인데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를 사용했을 때. 아까 전빼기 귓불 이랬을 때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이에요. 그랬는데 영업정지 2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았어. 2차. 이건 영업정지 3월. 그 다음에 또 받았어.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더 주의 깊게 1차 그 다음에 3차까지 있는 거 폐쇄 요거 좀 더 보시고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 외의 장소에 영업을 한 경우 아까 영업장 외의 장소를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한 경우에는 그다음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월 그 다음에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장 폐쇄 명령이에요. 영업정지랑 영업장 폐쇄 명령이 그다음 면허 취소라든지 면허 정지를 받았을 때는 항상 청문을 열어요. 이렇게 조금 이 차수가 엄중하게 다룰 때는 이 청문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1차, 2차, 3차가 되는지 그 다음에 미용업소 안에 별실 또는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관리실은 어때요? 3분의 1 이상이 보여야 돼요.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강의를 하는 거 밖에서 오며 가며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끔 3분의 1가량은 밖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별실이 있으면 별실이라는 게 뭐예요?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별실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위반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님에게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놀러 와서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발됐을 경우 그 다음에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영업 행위를 시킨 경우 무자격 안마사 우리는 피부관리사겠죠. 하지만 이제 안마시술소에 가면 이 무자격 안마사들이 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는 이런 시정명령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17페이지를 보면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요.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위반이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이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이 영업장 폐쇄명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그거예요. 위생 기준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내놔라, 무엇을 내놔라, 무엇을 보여달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뭐를 내놔라 보여달라 했는데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이렇게 법칙금을 받는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거나 보관한 경우, 그 다음에 응접 장소와 작업 장소를 구분하는 커튼, 칸막이 등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물 아까 3분의 1가량은 보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 미달인 경우,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 또는 영업장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이럴 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1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아니한 기구를 다른 용기에 넣어 각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일회용 면도기를 1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뭐 신고증이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요금표를 게시 안 하고, 그 다음에 실내 조명 75룩스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면요. 1차 위반이 경고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 놓으세요 라고 하고 갔어. 그런데 또 와서 했는데 2차 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 5일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 명령이에요. 그래서 4차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 그게 잘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도 나오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허 취소. 1차 위반 국가기술 자격법에 미용사 자격 취소된 경우는 무조건 취소겠죠. 이것들 금치산자나 마약자 등 약물 중독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그 다음에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러면 하나는 없애겠죠. 그런 경우엔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월, 그 다음에 면허정지 6월.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계속 3차 위반했을 때는 면허 취소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가, 다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영업업주만 벌칙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요. 미용사랑 업주가 함께 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요. 면허 정지. 그 다음에 2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 3월. 그 다음에 3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미용사나 업주가 함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볼게요. 아까는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되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한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한도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제 300만 원 이하 대상을 보면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이 미용의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및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공중위생법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0만 원 이하 대상은요.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320페이지를 보면요. 이 개별 기준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이제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여기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뭐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나 그다음에 일회용 면도기 1인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면허증을 개시 않았을 때, 뭐 아까는 뭐 300만 원 이하 막 이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별 기준으로 보면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책을 쭉 보시면서 이 법령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차 위반, 어떤 경우 1차 위반일 때, 2차 위반일 때, 3차 위반일 때, 아니면 이제 4차 위반일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이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왜냐하면 피부 미용학이라든지 해부생리학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거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뭐 1차 위반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2차 위반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4차 위반은 어떤 때 뭐 어떤 것을 하는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어떤 경우에 뭐 영업정지 뭐 5일, 10일 뭐 개선 명령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이 공중위생관리학은 이 책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4과목을 다 끝냈어요. 4과목, 피부미용학, 그 다음에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보건학까지 이제 다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기로 들어갈 거예요. 실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한 동작 한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과 함께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론을 모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은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